당신이 존경하는 위인의 얼굴을 친일 화가가 그렸다면,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친일 조각가가 만들었다면, 친일 화가의 미술관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일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을 때 빨갱이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미술계를 다 흐트러 놨다, 이런 표현으로 저를 공격하게 됐고요. 우리에게 은덕을 주신 분들을 이렇게 그 논문에다가 거론을 해서 그 욕을 매겨서 되겠냐. 그 문제된 부분을 삭제해라. 좀 더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똥 싸놓고 신문지 덮어놓고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계의 친일은 누구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저 과거로 흘러가 버린 지난 일일까요? 끼니를 준비할 시간이 되면 바빠지는 이곳. 8,000원. 들기름 7,000원. 하이타게 뜯어요. 이거만 드릴까? 들기름 이게만 줘요. 맛있게 삽니다. 전통시장에선 여전히 현금이 많이 오고 갑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이 그냥 팍팍 나갈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우리 집 뭐 물건이 좋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 현금 팍팍 줄 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돈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만원 지폐의 세종대왕 영정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신 분이 친일하신 화가예요. 일제 때. 대부분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 그 얼굴을 그린 분이 친일하신 분이 그렸어요. 일제 때. 친일? 예. 친일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매일 쓰시는데 모르셨죠? 몰랐죠. 예, 좀 친일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네? 예, 좀 듣고 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조금 안 예. 좋죠. 훌륭한 사람 많았는데 어디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랬을까요? 조금 충격적이에요. 되게 화가 나요. 당장 바꿨으면 좋겠어, 진짜. 뭐 친일파가 그리는 어쨌든 뭐 크게 상관은 없다 뭐 이렇게 돼서. 옛날에 친일파지. 지금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둘이 서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친일파 이런 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 정도의 친일을 했다면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 알바 해봐야 그 돌아간 양반을 갖다가 저기 행보하고 누가 작반 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세종대왕의 영정을 그린 화가는 운보 김기창. 그는 친일 화가입니다. 게다가 화가 본인의 얼굴을 그렸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 사실 김기창은 세종대왕 영정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신라의 무열왕과 신라 문무왕의 영정을 그렸고,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조헌,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위인의 영정을 그린 친일 화가는 김기창뿐일까? 이당 김은호 역시 친일 화가. 그는 조선시대 학자인 율곡 이이와 그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영정을 그렸습니다.
월전 장우성 역시 친일 화가입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무공 이순신, 실학을 집대 삼한 타산 정약용, 고려의 명장 강감찬, 삼국 통일의 김유신, 유학자 정몽주, 그리고 독립운동가 윤봉길의 영정을 그렸습니다. 이들이 그린 위인의 영정은 모두 표준 영정.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왕들의 어진이 그 몇 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6.25 대부분 이제 6.25 와중에 많이 이제 소실돼 가지고 표준 영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미술계판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표준 영정 제도 이전에는 그 다양한 화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열들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처럼 지금 우리가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그리는 세종대왕은 이런 얼굴이고, 그 박정희 시절에 들어온 표준영정 제도에 의해서 누구의 그림은 누가 그려라라고 이제 1:1 매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즉 표준 영정이란 국가에서 표준으로 인정한 위인의 초상화를 말합니다. 영정 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친일 화가가 그린 위인이 문제의 핵심, 특히 왜군을 물리치거나 일제에 저항한 위인을 친일 화가가 그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위인의 표준 영정은 총 97위. 그중 14위를 친일 화가가 그린 것으로 파악합니다.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잘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상식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정의상 그 친일 인사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독립투사가 좋아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이제 왜 친일 화가들을 용납했냐 그러면 결국 그 근대화라는 것이 그런 기능, 기량 이런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도구적인 그런 발상들이 우선됐기 때문에 결국 예술도 그런 도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용된 것이죠. 친일 화가들은 해방 이후 행적이 화려합니다. 만원권 속 세종대왕을 그린 친일 화가, 김기창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미술부장을 지내고 홍익대학교 미술과 교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 등을 역임합니다. 그는 3.1 문화상을 수상, 3.1 문화상 심사위원회도 위촉되었으며 문화훈장 중 최고의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등 수상 경력이 다채롭습니다. 친일 화가 김은호 역시 해방 이후에도 주목받는 화가였습니다. 미군정 이후 대한미술협회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은호. (8.15) 해방 17주년 기념문화훈장과 3.1 문화상 예술부문 본상 등을 수상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윤봉길 의사를 그린 친일 화가
장우성은 어떠할까? 그는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예술학부 미술부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를 비롯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합니다. 대한민국 문화훈장인 금관장을 비롯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당 김은호, 운보 김기창, 청전 이상범 이런 그 친일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1960년대 3.1 문화상을 다 받았어요. 3.1 문화상, 예술상을 대부분 다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친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3.1 문화상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는 쪽도 좀 부족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난 3.1 문화상을 받을 자격은 이제 그런 결격이 있다. 이렇게 자기 반성들을 이렇게 했으면, 그죠? 우리 현대사 속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성도 더 하고 역사적 반성도 하고. 이 해방 이후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옛날 총독부가 주최했던 조선미술전람회의 제도 방식을 그대로 개선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이른바 국전이란 것인데, 이 국전의 핵심 세력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미술계의 가장 영향이 높은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친일 청산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묻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화가로서 실력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술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월전 장우성. 그는 한국화의 전통과 창조를 이끌어낸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시서화에 두루 능하여 현대 화단의 마지막 문인 화가로 손꼽힙니다. 어, 20세기 이전에 문인화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 서의 회화 요 세 가지가 한 화면에 어우러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인 그림을 추구하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림 위에다가 그런 이제 그림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내용의 그 재발을 같이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림의 좀 이제 완결성을 이제 추구한 부분이 어떤 작품색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당 김은호는 순종의 어진을 그린 최후의 어진 화사입니다. 특히 인물화에 특출하였던 근대기 채색 화단의 대표적 화가로 불립니다. 한국 화단에서 김은호 화백의 위치 대단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한국 미술을 발전시킨 장본인이에요. 다른 훌륭하신 화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선친만큼 제자들을 많이 길렀다든가 이런 분은 안 계세요. 한국화의 지평을 넓힌 천재 화가로 꼽히는 운보 김기창. 민화풍의 과감한 붓질이 파격적인 바보산수로 유명합니다. 섬세하고 색이 고운 청록산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창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묘사력, 뛰어난 묘사력에다가 작품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렸던 청년 작가 시절에 그 굉장히 묘사력을 중요해하는 그 데상과 이런 것을 필치에서부터 그림을 그렸던 거에서부터 말년에 걸레 그림까지 무수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화풍을 만들고 그러면서 완성해내온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화가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면 가운데 서 계신 선생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친일 행위는 이대로 묻혀도 되는 것일까? 그때 그렇게 반일하고 항일하고 그랬더니 집안만 망하고 교육을 못 받아서 빈민으로 떨어졌는데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미래의 과거가 결국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친일 미술가들 다 죽었는데 지금 뭐 이런 거에 청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그러니까 하나의 미술계에 있어서의 그런 그 권력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식민 미학이 하나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화폐에서부터 동상이니 뭐 이런 그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이런 시각 문화 속에 그대로 지금 그 남아서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일을 한 사람을 배제하고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친일을 한 사람들의 논리를 파악함으로써 친일 화가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제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보이던 1937년 중일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 동원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공출과 수탈,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학병의 징병까지. 일제는 그 과정에 화가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역봉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뭘 다 해라라는 것이고, 자 그런 속에서 화가들, 예술가들에게 요구됐던 게 채관, 보국. 채관은 관은 붓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붓이니까 화필이라고 하는 걸 말하죠. 화필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능력으로 보국, 나라의 은혜에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자신의 직업으로 국가에 충성하라는 직역봉공. 그림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채관보국. 일제는 그들이 공인한 전람회로 화가들을 배출하며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김기창은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판상도무를 출품해 입선한 후 16회 고담으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이듬해 하일로 총독상을, 18, 19회에 연이어 특선을 수상하며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가 됩니다. 이후부터 반도 총후미술전람회와 조선남아연맹전람회, 결전미술전람회에도 참가합니다. 장우성 역시 마찬가지.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의 해변소견으로 입선하고 서화협회전으로 입선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함으로 선전 추천작가가 됩니다. 1934년 6월 16일자 매일신보에는 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한 이후 대표로 수상소감을 발표한 내용도 발견된 상황.
감격이 실리는 목소리로 총후 국민예술 건설에 시몬을 경주하여 매진할 것을 굳게 맹세하는 답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매일신보에 지금 기사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반도총무 미술전에 이 부동명왕을 갖다가 그렸다는 건데, 이 부동명왕이 일본의 그냥 단순한 불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일종의 호국불교로 이 항마 의식을 갖다가 하기 위한 하나의 수호신으로, 여기서 항마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바로 미영 연합군을 뜻하는 거거든요. 김은호는 조선미술가협회 창립위원과 평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선미술가협회는 미술가들의 총력을 발휘하고 직역봉공을 위해 조직된 단체. 반도총우미술전람회에는 방공훈련이라고 하는 작품도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은 깊은 인연의 관계. 김은호가 김기창과 장우성의 스승으로 이들은 사제지간입니다. 일제 말기로 넘어오면서 일제는 더욱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요구합니다. 이상범, 심형구, 윤효중, 김인승과 김경승, 이들 작가도 친일 작품에 참여합니다. 일본인과 함께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단체 단광회도 조직되는데,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을 기념하며 그린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가 대표적인 작품. 일제는 이러한 작품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며 사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모습은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조각으로 만들었을 때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지가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일제강점기, 일제에 부역하는 이미지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글을 못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때 그림으로 무엇을 확인케 하는 것이어서, 김기창의 그림 중 가장 손꼽히는 친일 작품은 총후병사. 1944년 조선 식산은행 사보인 회심지 속 표지입니다. 자료를 처음 공개한 이태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군장으로 간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병사의 옆모습을 포착한 그림이다. 얼굴과 주먹진 손에서 성전에 참여한 멸사봉공. 그러니까 일제를 위해 힘쓰려는 굳은 의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1943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이 시화 연재물에 그린 사파 역시 논란의 작품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군복 차림으로 축이병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당당한 표정의 조선 청년의 모습을 그려 징병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님이 일본 천황이죠. 일본 천황이 불러서 전쟁에 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징병에 자원하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매일신보에서 이렇게 특집을 마련해서 하루에 한 건씩 친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김기창 스스로는 말하기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웃의 얘기인데 이 두 노인이 이제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 황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런 어떤 슬픈 상황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학자인 율곡 이이와 그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영정을 그린 김은호. 그의 작품은 어떠할까? 대표적인 친일 작품으로 금차복납도가 있습니다. 이당 김은호가 당시 그 최고의 친일파 귀족이었던 윤도경의 처가 이제 애국금차회 애국 부인회의 이제 회장이었는데 그들이 애국 부인회에서 이렇게 모임에서 금비녀, 그다음에 금부치, 돈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일본군 사령관에게 이제 국방 헌금을 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천황에게 보낸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매일신부에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화가로서 이제 그 사회적 뭐라 그럴까 출세, 세속적인 출세죠. 당시 김은호의 금차복납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일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던 금차복납. 취재팀은 1937년 당시로 추정되는 애국 금차회의 금차복납 영상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愛国検査会を設け届ける日の終生の記念として右の替え難き金のかんざしを国防献金にアテントするこの運動はやがて一般婦人に呼びかけられ金かんざしの持ち合わせなき婦人は献金袋を差し出すという積聖の表れには何人も深き感動を覚えずにはおられません。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를 듣는 화가의 입장에선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 친일 화가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친일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정말 비참한 시기에 살아내야 했던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슬픔이에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런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거기 그 살아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백성들의 그런 고뇌는 정말 생각해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정말 가혹하게 할 수 있는가?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면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친일파라는 그 이제 누명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누명이죠. 네. 그 누명입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3.1 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돌리다가 잡혀가지고 핍박도 받으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셨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호 선생님께서 누가 했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들이 그 당시 사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 진상조사위 조사관들이요?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그 당시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제 뭐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요. 그 자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산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월전 선생님께서도 자발적으로 그 작품을 출품하셨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시 상황 속에서 이제 출품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그런 그 약간 친일 성향의
그런 미술 전람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남화 연맹이라든지 단광회라든지 구신회 같은 그 당시 상황에 부응하는 전람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월전 선생님은 거기에 한 번도 참가하신 적이 없고요. 자발적인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출품을 하셨던 게 그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친일에 우린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1930년 이후에 중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전후한 그 시기에 일본은 팽창정책이 아주 노골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대가 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본의 시대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많은 예술가들도 일본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가들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 그러니까 예술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미술은 무조건 이제 그런 선진 문명이고 그 미술의 어떤 소임이라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친일 화가의 역사의식을 드러낸다는 작품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김기창의 적진육박입니다. 적진육박은 김기창이 그린 또 다른 작품과 비교되면서 더욱 논란을 일으킨 상황. 해방 이후 김기창이 그린 적영이라는 작품과 함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국방부 현관에 10여 년 넘게 걸려있던 적영이란 그림이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앞두고서야 떼어졌습니다. 적영은 우리 군의 정통성 훼손 논란까지 제기된 그림입니다. 취재팀은 작품 적영이 전쟁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수. 어렵게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적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뉘어있는 상태로 마주하게 된 적영. 이게 그 전에 방송에 공개된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공사관님, 이거 따로 방송에 공개된 적 있어요? 저희 쪽에 오고 나서는 나간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적용이 조금 그 전에 이 적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운영지역과 문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가는 건 모르겠어요. 아마 국방부가 촬영협조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방송으로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210. 세로가 2m 92. 폭 2m, 높이 3m가량의 대작. 적영은 김기창이 베트남전 종군 화가로 참전한 후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고 적에 그림자 영자를 써서 적의 그림자.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가 월남전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잠복되어 있는 숨어 있는 베트콩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전의 국군을 그린 이 작품이 친일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일제강점기의 어린이 잡지인 소국민. 이곳에 소개된 적진육박과 비교할 때 연관성은 확연히 나타납니다. 적진육박은 일제강점기에 결전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조선군 보도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에 그 남양군도라고 하는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적진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요. 같이 밀림이라고 하는 배경도 똑같고, 그리고 이 군인의 자세도 똑같고. 베트남전의 국군을 그린 적영.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찬양했던 적진 육박. 여러분은 30년 시차를 두고 그린 두 작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표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절된 작품을 우리가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이 작품이 한국 국군의 어떤 용맹한 모습의 한 단면을 기록한 그림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씁쓸한 현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가 될 것이냐 이 작가에 대한 작품의 하나로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됩니다. 회화뿐만 아닙니다. 조각도 친일파 논란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친일파가 만든 것. 지금 여기 1969년 그 조각 김경승 지금 돼 있죠? 예. 이건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정말 반성하고 이건 그 후한무치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살아 생전에도 그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이러한 정신들을 갖다 후대에 기리게끔 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분을 갖다가 기념하게 한다 그랬을 때 그 과연 뭘 기념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모욕을 주고 그 욕먹이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친일 인명사전에서 김경승은 일제 동아시아 건설주의를 웅변, 후방 총동원을 고무시킨 인물로 거론됩니다. 해방 후 백범 김구뿐만 아니라 안중근,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만든 김경승. 이순신 장군의 여러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도 만드는 등 작품이 많습니다. 조각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특히 이제 그 김경승 이제 조각가거든요. 그 친형이 이제 김인승인데 그 형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죠. 김인승, 김경승. 형인 김인승은 이제 미술 회화를 그린 분 화가고. 동생 김경승은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애국위인 조상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김종필 씨가 그 당시에 위원장이었는데 그러면서 각종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독립운동의 동상을 60년대에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김경승 씨가 독보적으로 많은 동상을 만들게 되죠. 사실 김민수 교수는 친일 미술가 문제를 제기했다 수모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논문에 기록했는데 이후 겪은 일이 참으로 당황스러웠답니다. 당시에 그 학장으로 계셨던 그 분이 그 저를 학장실로 그 호출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더니 그 이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우리에게 은덕을 주신 분들을 이렇게 그 논문에다가 거론을 해서 그 욕을 먹여서 되겠냐. 그 문제된 부분을 삭제해라. 이렇게 저를 종용을 갖다가 무려 한 4시간 정도를 갖다가 계속 협박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문제된 부분을 빼면은 그 앞으로 널 그 뭐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더니 4시간 반 정도를 갖다가 뭐 이런 협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그러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난 앞으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거 모른다. 이후 돌아온 건
서울대 교수직의 재임용 탈락이었다는 김민수 교수. 이제 2년 후에 제가 교수 재임용 심사를 갖다가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연구 실적을 초과해서 채우고도 그러니까 재임용에서 탈락을 갖다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6년 반 동안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승소해서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복직 판결을 받고 복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느 한 사람만이 겪은 일은 아닙니다. 이태호 교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답니다. 91년도쯤에 제가 우연히 이제 일제강점기 잡지들, 신문들을 뒤지다가 그런 친일 미술의 경향, 군국주의 경향의 도판 사진, 그림 사진, 사파, 만화 이런 것들을 대거 이제 찾게 되죠. 가장 논란이 된 자료는 그림 총후병사, 친일 화가 김기창의 작품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기억에 제가 이제 친일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을 때 91년, 93년 때 이제 우리 원로 평론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빨갱이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미술계를 다 흐트러 놨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저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 뚜렷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또 해방의 이유가 되면요, 대부분 다 대학에 가셔가지고 교편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또 배출되게 되고, 스승의 어떤 과거 행적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은혜들을 이제 보답하려고 하는 쪽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친일 화가들이 또 재생산을 해내게 되고, 그 재생산이 또 미술계를 만들게 되고, 그게 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미술계의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친일 미술가를 거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친일 미술과의 표준 영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EBS 다큐 시선에 박성호 PD라고 하는데요. EBS 다큐 시선, 예, EBS요, 예. 예. 저희 일전에 저희 작가 통해서 한번 인터뷰 요청 좀 드렸었는데. 예. 이게 다들 분들도 이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영화문형탕 저리 가라요. 이게 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이 작가가 친일 작가가 그랬다고 해서 이걸 해제할 근거는 없어요. 작품을 그렇게 해서 해제할 근거는 없다고. 아니 문제에서 회신하는 바는 있어요. 기본적인 입장 같은 건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할게요.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면 응답으로 2010년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작가의 친일 논란은 영정동상 심의규정 제5조의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영정. 하지만 친일 화가가 그린 영정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3년째 사당의 영정을 교체하자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정을 교체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 그래도 이들은 서명운동을 끝내지 못합니다. 여기 더 땡기라고? 예, 이거 더 땡기자.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도 막 전국 각지에서도 오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오시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 영정이 우리나라 표준 영정 1호거든요. 근데 이 그림분이 이 친일을 했지만 또
그 당시에 그 그림 저 서명에 법칙하고 동참해 맞지 않기 주십시오. 때문에 또 친일을 했고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전투하면서 돌아가셨고 이런 분들을 모신 사당인데 일제를 찬양하던 도저히 뭐 친일 화가의 손으로 그려진 어울리지 영정,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으로 같이 해주시죠. 날이 너무 추워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나요? 예. 아 진천에서 오셨어요? 예, 이거 설명하려고 왔어요. 감격입니다, 감격.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친일파 그렸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어이없는 일이죠. 오, 그래요? 예. 교체해야 그래서 되는데. 그걸 바꾸자는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꼭 설명해 주세요. 저기 무슨 멋진 일을 했는지 애들이 아마 보람 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 몰랐죠. 모르고 몰랐던 사람은 있어도 알고 나면 대부분 놀라는 사실. 아빠랑 삼촌 어디 가셨나?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친일파 그렸다는 거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 애들이 한 것이 그런데 힘을 더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쓰고 저 이거 왜 하는지 엄마한테 꼭 물어봐야 돼. 왜 너희들이 하는 게 이게 애국이다. 이거 배경으로 한번 찍으셔야지. 글자 배경으로. 그래도 친일이 되는 거야? 친일이 되는 거야? 이제 잠시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시간 있으시면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반대의 의견을 가지거나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좀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친일, 그때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그 말부터 시작해서 또 그 그림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참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아주 가슴이 아파요. 친일 미술가,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십니까? 친일 미술가의 작품이라는 논란 속에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는 여전히 친일 화가가 그린 화폐를 쓰고 친일 조각가가 만든 동상을 보며 결의의 위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 친일파들이 단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친일한 사람들이 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시트 선생님의 친일은 국제적이라고 하시겠죠. 어머니